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청의 처분 구조와 행정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행정법이다 라고 했을 때 행정법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법 자체에 뭐 여러가지 행정법 관련해서 다 하면 무려 4,00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법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이제 행정법은 국가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이 뭐냐,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식품위생법의 제정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식품의 안전한 유통 뭐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행정법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청에서 봤을 때, 즉 우리 창원시청에서 봤을 때, 경남도에서 봤을 때 요런 부분을 지켜주면 환경도 살릴 수 있고 여러가지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행정 지도를 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안 하면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행정법에서는 이런 행정 지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제적인 수단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행정처분이 그리고 행정처벌이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은 뭐냐면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인신구속 없이 간단하게 그냥 돈만 내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일 편합니다. 돈이다 돈. 결론적으로 돈이다 돈. 행정처분 나왔을 때는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으로. 그러면 이제 창원시청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하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또 제가 말해 불법으로 도박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불법으로 얻은 돈이니까 돈을 많이 내라는 거예요. 불법적인 수익을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게 과징금입니다. 과태료 아까 방금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포장마차 불법적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 불법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과태료 부과가 나옵니다. 또 예를 들면 제가 음주운전 했다. 그럼 벌점도 받고 또 예를 들면 중앙선 침범했다. 그러면은 범칙금도 받습니다. 이런 게 이제 행정처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돈으로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중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은 식당을 하는데 고깃집을 하는데 이상한 멕시코나 그런 걸 막 한 몇 년 된 썩은 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짬뽕을 해가지고 제가 판매를 했더니 그걸 먹고 식중독에 걸려고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옛날에 가습기 사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돈으로만 해결은 너무나 범죄가 커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식품위생법에 보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 벌칙조항에 쉽게 말하면 행정질서벌이라고 하는데 과태료, 즉 돈에 대한 벌칙조항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형법, 그죠? 형법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가장 쉽게 이해하면 처벌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런 조항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보면 거기에 접객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처분. 적격 행위를 했을 때 사람이 다치고 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자, 근데 이런 행정처분은 이런 간단한 돈에 대한 행정질서벌에 대한 것도 있고 행정형벌에 대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질서벌은 쉽게 말하면 돈하고 해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식품위생법에 보는 행정질서벌 조항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식품 등의 취급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래 되면 이 개인에게 이제 부과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개인이 돈을 받고 그냥 돈만 납부하 500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 적격 행위를 위반해가지고 여러가지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거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를 고행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돈으로만 해결하기는 너무 큰 범죄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행정청, 즉 창원시청 어떻게 하냐면 이걸 경찰에게 직접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게. 즉 고발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형사처벌 벌칙 조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창원시청이 자기들이 돈으로 즉 과태료로 혹은 과징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중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해가지고 형사 고발합니다.
이게. 그럼 경찰에 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검찰에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음주운전 시 벌점과 형사처벌 동시 가능하냐 했을 때, 자, 음주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당연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거기에 대해 행정 질서벌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벌점, 예를 들면은 뭐 50점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음주를 했기 때문에 2년 이상 혹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벌금도 내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고 해서 병과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행정처분도 받고, 그리고 형사처분도 받는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일반 행정을 얘기할 때 그냥 돈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그냥 돈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이게 중하다, 그죠? 아주 큰 사건이다. 그러면은 행정처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즉 식품위생법에 보면 벌칙조항이 있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청에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행정행위의 구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나눠서 하기 때문에 큰 그림만 봅니다. 그럼 방금 우리가 말했던 행정처분입니다. 그죠? 행정행위. 자, 이 큰 개념을 이해하면 좋은데, 여러분이 이제 경찰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경찰서장, 혹은 지방경찰청장, 혹은 행정이니까 창원시청, 그 창원시장, 아니면 경남도지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냐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두 번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를 크게 바꿨을 때, 그러면 이제 법률 그리고 준법률이니까 법률이 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고, 의사관념, 통지, 감정의 표시다. 즉 법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국에 4개밖에 없어요. 확공, 통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확인은 면허시험의 합격, 불합격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당선 결정 확인, 그죠? 시청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면허시험, 그죠? 우리 면허시험장에서 공정, 면허점 교부, 그죠? 부동산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적으로 증명을 해줬다. 공정. 그 다음 통지, 납세의 독촉, 그죠? 돈 내세요. 이런 거. 수리는 영장의 접수, 그죠? 혼인신고, 여러분 혼인신고 했다. 근데 혼인신고만 했다가 해가지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관공서에 와갖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야지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확공통수는 간단하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그럼 행정행위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즉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고 본인이 원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종류가 쭉 있는데,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런 걸 보죠. 하명은 결론적으로 경찰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수인 하명, 겁부 하명이 있는데, 자기는 해랍니다. 부자기는 하지 마라. 수인은 참아라. 급부하명은 돈 내라. 자, 여러분 경찰관입니다. 자, 도로 장애물 제거하시오. 그죠? 자, 통행을 하지 마시오. 그죠? 여러분 경찰관입니다. 또 경찰관이 클럽에 들어간다. 방역을 위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수인하시오. 참아라. 자, 그 다음에 범칙금. 그죠? 돈 내세요. 급부하명. 그죠? 이게 뭡니까? 본인 경찰관이 원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자, 허가는 뭐냐면 면제인데, 허가는 이제 해제인데, 자기 하명, 부자기 하명 해제를 허가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허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한 발짝만 우리 경남대학을 딱 벗어나면, 온 천지가 식당, 그 다음에 만화방, 클럽, 모든 것이 다 있죠. 이게. 그게 뭐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즉, 모든 국민에게 장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도 좋다. 그죠? 권리가 발생하죠. 장사할 수 있는, 포장마차 할 수 있는 권리, 또, 클럽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제,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도로 장애물 제거하시오. 근데 제가 장애인이다. 그럼 당신은 하지 마시오. 그죠? 면제가 되고, 또 돈을 내야 되는데, 당신은 보니까 모범 납사에 돈 내지 마시오.
그죠? 그럼 뭐 거부하면 해제. 수인하면 원래 클럽에 경찰이 가는데 거기 모범 없었다. 그럼 또 당신은 우리가 안 가겠다. 그죠? 그럼 수인 한 명은 해제.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 특허도 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면 발명 특허를 했다. 그러면은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면 제가 그 권리 독점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라는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권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겠다. 그죠? 그럼 이거 국가에서 제3자를 위한 행위. 그죠? 보충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되면 제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저 대리, 또 제3자를 위한 역시 행위인데 대행이다. 그러면. 그럼 우리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이 대리를 하지 않습니까?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개 거래를 그런 거 다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간단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법률 행위적 행정을 가만히 보니까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다라고 합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도로 장애물 제거를 하시오 했더니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 그죠? 제거가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게 납세의 독촉이 있습니다. 그죠? 그 정답은 통지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데 이게 이제 의사의 표시냐 의사의 통지냐라고 합니다. 이게. 그럼 이럴 때 의사의 표시는 뭐고 의사의 통지는 뭐냐? 의사의 표시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자, 그러면 국세청에서 납세를 독촉할 때 국세청이 원하는 건 뭡니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이 국세청이 바라는 겁니다. 그죠? 경찰이 통행을 금지했다. 그럼 경찰이 원하는 건 뭡니까? 통행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때 납세의 독촉이라는 것이 돈을 내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의사의 표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돈을 내라는 표시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독촉한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자,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자,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은 독촉장이 저한테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받았을 때 어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냐면 제가 예를 들어 이걸 안 받았다고 제가 부인을 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 가지고 몇 년 지나면 그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납세의 독촉장을 하나 딱 보내버리면 그 일종의 내용적 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딱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한다. 즉 무슨 효과가 발생하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게. 그런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납세의 독촉은 의사의 표시냐 의사의 통지냐 했을 때, 그죠? 이건 의사의 통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허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부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허가는 이제 주된 의사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관은 종된 의사표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정청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자,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함. 근데 그 부관, 즉 단서 조항을 붙이지 않아 버리면 이것들이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다는 미성년자도 고용하고 영업시간도 어기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단서 조항, 그죠? 즉 부관이라고 어려운 말로 하는데 단서 조항 이꼴 부관입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단서 조항은 뭐냐? 미성년자 고용 시 허가를 취소함.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관이다. 그럼 허가는 또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한 발짝만 나가면 모든 것이 허가사항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허가사항이다. 가게, 그죠? 술집, 빵집, 뭐 밥집, 그죠? 모든 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즉 허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허가에 단서 조항을 붙이는데 그것이 뭐냐? 부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형성도 가만히 보면 쉬워요. 뭘 갖다 권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특허 인가 대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유효 요건이고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그죠? 하자가 없어야 되고. 그 권리 발생 변경 소멸된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명령적, 뭘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적법,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위법과 적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뭐냐? 처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해지한다. 그죠? 그래서 자연적 자유의 제한이다. 혹은 회복이냐.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적 자유 제한은 뭐면 통행을 하지 마시오. 그럼 제가 제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허가를 받으면 뭡니까? 식당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이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